행복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거든. 세 명이 봤을 때 이 사람의 투자 스타일과 이 사람의 성향과 그런 것들은 좀 어땠는지. 별로 생각 안 했는데. 나는 황국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황국이가 완전히 진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능이다. 강원국은 예능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원국의 어떤 투자라는 유튜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긴지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강원국 유튜브를 다시 제대로 해야 된다. 강원국이라는 사람이 재미를 좀 더 나는 잘 표현해주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들더라고. 나도 공감. 사실 나는 민우한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조금 더 재밌었던 거는, 민우가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을 다독이고 좀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이 난 사실 좀 더 재밌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행 중간중간에 조금 티격태격하는 부분들도 있었잖아. 근데 오히려 민우가 나서서 되게 많이 해결을 해줬거든. 근데 그리고 민우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어쨌든 작년이나 올해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둘이 되게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거든. 우리들이 사실은 투자를 뭐 아예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걸 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근데 약간 뭐 동병상련이라면 동병상련이고, 그치. 그런 부분들이 좀 나는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약간 인간 강민우에 대해서 좀 더 매력을 느꼈던 부분들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같이 하는 회사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는 제일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맞아. 그럼 나도 이제 할 말 있다. 이제 사실 나도 이제 되게 놀랐던 게, 이제 이 두 분의 리더십이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10명인데 10명을 이제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전 회사에서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그거 진짜 짜증나고 피곤한 일인데, 이제 그 리더십을 굉장히 잘 이제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구나라고 좀 느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치. 그래서 나는 사업보다는 딴 걸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요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이 형은 비행기 탈 때 계속 같이 옆에 있었거든.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체스한 거다. 옆에서 보는데, 근데 나 정말 감동받았어. 나 원래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거를 지치지 않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자기 삶 자체를. 그러니까 삶 자체가 놀이고 놀이 자체가 삶이야. 지금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편하게 되게 무장해져야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항상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얼핏 보면 그냥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첫인상이 너무 달라, 사람이. 어쩌면 되게 직설적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아는 황국이 형은 그게 전혀 악의가 없다는 걸 알잖아. 이해하잖아. 되게 그러니까 그냥 엄청 순수한 사람이야. 그치. 그리고 되게 사실 선한 사람이잖아. 에티튜드도 사실 굉장히 세련되고. 맞아.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는 되게 직설적으로 이제 전달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전문가를 따를 때는 직접 투자를 하고 수익률이 높은 사람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석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모습은 나 유튜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좀 봐줘 앞으로. 아직도 할 줄 아는 말이야. 그런 사람이. 할투 천국 불청지옥. 그치. 불청지옥. 어쨌든. 이제 불청지옥. 좋다. 할투천국. 근데 저는 여행 때 황국 형이 한 말 중에 그 말이 엄청 기억에 남는 게 언니 60.5 책이죠? 한국의 나이는 진짜 완전 숫자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나이가 내가 많아도 적은 사람한테 뭐 나이는 어차피 숫자일 뿐이다. 그치. 우리 다 동등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딱 한국 형이 진짜 딱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보였어. 맞아. 진짜 나이는 숫자고, 약간 유로피안 같아. 나이 많다고 적다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우리 친구지. 이런 게 유로피안이지. 나 황국 형이랑 그때 봤었잖아. 이런 느낌이. 근데 진짜 나도 유러피안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난 한국 사람 중에서 이런 느낌이야말로 유러피안이고, 한국 사람 중에서 이렇게 유러피안인 사람 처음 봤어. 나도. 맞아. 그건 진짜 완전 그게 내추럴한 유러피안이야. 맞아. 나도 같은 방송을 진짜 많이 느꼈어. 단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잘 몰라. 그치. 한교 개발자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여의도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 교집합이 있는 사람 반대하지 않을까? 잘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창업 동아리 출신이긴 하니까, 뭐 내가 창업을 제대로 해본 적 없지만 동아리 출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극소수야. 생각보다 많지 않아. 진짜야. 근데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더러 그걸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 언어를 더 잘 이해하고 좋아해. 생각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같은 기술 곡선을 파악했을 때 대부분의 판교 개발자는 앞에 쏠려 있거든. 맨 처음에 올라가는 곡선은 앞쪽에 쏠려서 치고 달리는 거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치고 달려서 내려와가지고 변곡점점이 다시 올라가는 그 이기점을 사랑해.
내가 받는 느낌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그 기점을 사랑하고 그 기점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창업을 여러 번 해도 실패하지 않는 캐릭터인 거야. 그게 너무 존경스러워.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 잘났다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연쇄 창업을 해도 실패하지 않을 캐릭터인 몇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샘플이 적지만 창업을 몇 번 해보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다음 창업을 해도 왠지 실패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많지 않거든? 샘플이 적으면 이런 말 하면 위험해. 원래 샘플이 적으면 나는 연쇄 창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다음 창업이 잘 될 거라서 잘 안 믿거든. N이 적으니까, 샘플이 적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연역적으로 봤을 때 사고방식 자체가 심플하지 않을 캐릭터라는 건 왠지 입증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사고방식 자체가. 그게 좀 나는 되게 배울 만한 점이 있고. 그리고 취향 자체도 나는 원래 영화를 좋아하고 투자를 좋아하는데 그 두 개를 되게 깊게 좋아하는 사람이 또 몇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 되게 재밌고 여행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1년 반째 같이 보고 있는데 남는 건 재미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같이 있으면 재밌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너무 좋은 얘기. 네, 그래서 난 동근이가 사실 그 여행 같이 간다고 했을 때 되게 좀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동근이는 여행에 좀 색깔을 칠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같이 이제 다녀봐서 알잖아. 이 색깔을 칠해준다는 게 뭔지. 어느 공간에 있든 간에 다른 공간에 장면이 안 나오도록 만든. 놀랄 수 있게. 다 배치한 거야. 각도상으로는 절대 다른 기구 안 보여지게 어떤 장면이 아, 그렇구나. 동근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갔었던 디즈니 월드가 난 더 재밌었다고 생각하거든. 풍부해졌어. 진짜 훨씬 스토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동근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그래서 맞아. 그런 부분들이 뭐 물론 우리 영상이 어느 정도로 나갈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좀 그런 색깔을 칠해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 부족하면 한국에서 더빙도 해줄게. 알았어. 내레이션? 내레이션. 동강 강민우라는 사람은 원래 되게 개인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 토니 스타크 비유가 뭐냐면 개인적인 삶을 살아왔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가면서 이 마블의 어떤 인피니트 사가 스토리? 민우가 지금 사실 그 변곡점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 트레이더는 진짜 완전 방구석에 처박혀서 사람 만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거든? 나는 이제 민우랑 얘기하다 보면 뭐 어떤 사람 만났다, 누구는 만나서 좋았다, 누구는 만나서 힘들었다, 어떤 또 누굴 만났다, 계속 그런 나 말고 이제 팀을 위해서 또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는 되게 재밌었고 그냥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 자체도 되게 재밌었고 아 얘가 정말 더 큰 사람이 돼가는 지금 변곡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그런 시점들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수많은 창업 스토리나 내 옆에서 봤던 창업가들 한 번에 큰 어떤 문제를 겪고 어떻게 보면 이거 트레이더로도 비슷한데 트레이더들도 처음에 트레이딩 잘 몰랐을 때 막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다가 망해서 폭삭 망한 다음에 다시 제로 베이스로 이제 시작하면서 쭉 이제 올라가는 게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히스토리거든. 근데 사실 사업도 되게 비슷해. 그런 변곡점을 맞이해 나가고 있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얘가 뭐 도장 깨기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미션을 지금 작은 미션들을 하나씩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 게 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투자 얘기보다 우리가 사업 얘기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해서 난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어. 나는 이제 창업 스토리나 사업 스토리 보는 게 너무 재밌는데 또 하나의 잘 될 것 같은 사업 스토리를 옆에서 내가 직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 여행에서 나는 되게 그게 재밌었어. 창업가로서의 최대 강점이자 해자를 하나로 표현하자면 일론 머스크에 비하자면 예전에 얘기한 적도 있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아니 생기냐거든. 결국에 일론 머스크가 무너진다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무너진다면 전 세계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내가 일론 머스크를 구했던 그 사람이다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다 달려들 거거든. 중동에 있는 사람, 북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가 기업가에서 최대 경쟁력이거든. 근데 민우랑 일주일 대충 1-2주일 됐잖아. 민우는 도와주고 싶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야. 이게 기업가로서 창업가로서 최대 능력인 것 같아. 느낌이 인간미가 있다는 게. 어제 브리치 아니야? 진짜 웃기다. 장원이 먼저 도와줘.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제 월마트에서 얘기할 때도 느꼈던 게 그때도 그 얘기했잖아. 결국에 초기 해자를 만들어가는 게 경영진이고 경영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창업가인데 창업가 중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 록펠러 혹은 뭐 페이스북의 주크버그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발명가 부류가 있는데 이제 펠리푸드나 뭐 잡스나 뭐 이제 머스크 그런 부류가 있지. 어떤 부류가 되든 간에 매력적인 길을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작점이 있는 창업가 같다. 그래서 나는 되게 민우가 매력적인 길을 걸을 것 같다는 데서 응원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난 사실 동근이 형이 되게 흥미로웠고 어쨌든 나는 단타 형이나 한국이 형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기 때문에 사실 많이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동근이 형은 처음 보는 거잖아.
여행 이전에 몇 번 얘기하고 이제 오랜 시간 나누면서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걸 봤는데 되게 정량적이면서 예술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영역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삶에는 이 정보의 영역이 있고 이 무형적인 예술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를 되게 좋아하잖아. 그리고 영화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그치, 공적인 인생의 목적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무형적인 개념에서 밸류에이션 하는 걸 좋아하고 서울대 수학과잖아.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에서 끝판왕이란 말이야. 가장 정량적이면서 가장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나는 되게 많이 배웠고 같이 다니면서. 근데 그런 게 난 되게 존경스러웠고,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모든 관심사 그리고 내가 모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빠져있기 때문에 항상 허둥지둥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근데 난 그게 옛날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신발 짝짝이 신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런 부분이 짝짝이를 진짜 알았어. 같은 동급 친구 하지 말아줘. 제가 부탁이야. 장원이 만나요. 빨리 짐 좀 빨리 싸줬으면 좋겠어. 근데 캐리어 짐 좀. 진짜로 형 보면서 옛날에 내가 봤던 민호 형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진짜 저 형이 양말 한 짝만 신고 그러니까 모든 관심사가 이제 하나에 이제 몰입돼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동현이 형 보면서 되게 순수하고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우아한 사람이다, 매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단태 형은 어땠어요? 단태 이번에 형- 뭘 워낙 친하지만 그래도. 그치, 난 단태 형 보면서 맨날 난 그 생각하거든. 되게 유튜버 중에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단태 형이랑 도기님이야. 원래 난 성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의 성실함을 난 존경하거든. 원래 난 엄청 게으르고 사실은 되게 움직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방구석에서 그냥 주식하는 걸 좋아해서 오래 했던 것 뿐이지. 근데 이 둘의 성실함 그리고 명석함 그리고 되게 그 일관된 무언가 메시지들이 미디어 뒤에선 많이 있거든.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는 되게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사실 그걸 우리가 카메라로 담을 수는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개개인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단태 형도 사실은 꿈을 쫓는 사람이고 자기가 즐거워하고 싶은 사람인데 아직까지 두려워하는 것 같아. 왜냐면 여태까지 너무 성공적인 케이스를 가진 사람이고 커리어가 굉장히 하이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깨지는 게 두려워한다는 게 나 옆에서 있으면 보이거든. 근데 보이구나. 근데 그게 두려우면서 오히려 난 그게 한 번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진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난 확신할 수 없어. 내려와야 돼? 근데 내려오면은 오히려 우리 아까 내려주자. 근데 난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식은 다양한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드로다운이 많은 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단태 형한테도 그게 행복해지는 방식인가는 모르겠어. 근데 다만 행복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거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내거나 거기에 도전하거나 그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게 항상 오히려 더 허들이 되는 것 같은 거. 근데 이제는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 옆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언젠가 우리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밌는 프로젝트를 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종종 하기 때문에 그게 막 이해관계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하나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같이 뭔가 뜻에 맞추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는 등장할 거라고 생각해. 미래 시점에. 여행 다니면서 단태형한테 제일 많이 고마웠고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 사실 나보다는 단태 형이 거의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일정도 스케줄링하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깨우러 다니고 이런 게 사실 단태 형 말고 원래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미안한 부분이 많이 있지. 한국 가면은 사과 많이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런 것들에서 나는 단태 형이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묵묵히 해줘 나가는 모습에 사실은 깊이 감사함이 있지. 그래서 난 그게 이번 여행에서 단태 형의 또 다른 모습을 본 것 같고. 사실 이 여행에서 아쉬운 거는 사실 단태 형이랑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건 한국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에서 나는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끼리 더 많은 얘기를 앞으로 송출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약간 내가 여행 가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여행을 와보니까 결국 이 멤버로 이 장소를 올 수 있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밖에 없거든? 지금 이 멤버는? 그래서 이게 여행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인생의 축소판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여행의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도 그날 우리가 그 사람들과 지내는 건 딱 그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을 더 집중하고 더 재미있고 더 즐겁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우리 시간에 뵙죠. 다음 시간에 뵙고 우리 저기 첨벙첨벙 하러 갑시다. 네. 야 놀자. 야 놀러 가자. 야, 뭐.
사실 난 지역에 투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장원영이 투자하고 싶은데 장원영 씨 보고 계십니까? 좋다. 말을 이렇게 하라고. 영상 같은데 나는 잘 필요 없고 장원영에 투자한다 나는 이렇게 왜 얘기하라고. 난 장원영이 투자하고 싶은데 왜 하필 장원영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그래. 장원영 그러니까 그래. 이 회사도 붙어 나는 있고. 아이브에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 아이브에서 가지고 있는 카카오에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 장원영이 투자하고 싶단 말이야. 장원준이랑 사람이 어디 붙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제발. 근데 한 3년 5년은 어차피 사라진 사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 아니야? 둘이 싸우지 마시고요. 아니 네. 난 사람 누군지도 몰라. 장원영한테 영상 편지 한번. 혹시 이거 볼 수도 있지 왜? 그래. 그 장원영 그러니까. 돌다가 볼 수도 있지. 기획사 어. 이게 진짜 뻥 안 치고 카카오 사람들이 내 채널 진짜 많이 봐. 머리 하는 거 봤어요. 장원영한테 영상 편지. 아 저 근데 운동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